저는 이제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 좀 알고서 살아왔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는 왜 나약할까? 나는 왜 나약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사람마다 멘탈이 센 영역이 있고 아닌 영역도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도전하는 거 있잖아요. 인생에서 뭔가 뭐 유튜브를 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어딜 가서 뭘 하고 싶어, 아니면 뭐 프리랜서를 도전해보고 싶어, 어떤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일단 괜찮은 것 같으면 저는 일단 해보긴 하거든요. 유튜브를 하고 뭐 악플 같은 것도 있어도 뭔가 그런 거는 좀 괜찮은 편인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멘탈이. 근데 이제 주위에 유튜브 하다가 바로 접은 지인들을 보면은 뭐 악플 하나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어떻게 평가를 했는데 본인이 상처를 받아서 바로 접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또 이런 거는 멘탈이 좀 강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근데 뭐 투자 같은 것도 제가 뭐 투자 전문은 아니지만 예전에 뭐 어떤 종목들이 오를 것 같다 하는 종목 있으면은 그냥 돈 넣어놓고 장기 투자 마인드로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별로 이게 변동성이 막 크거나 이래도 별로 그렇게 뭐 데미지를 입거나 마음 졸이면서 있거나 이렇진 않았거든요. 오르면 올랐구나, 떨어지면 떨어졌구나. 근데 물려도 뭐 3, 4년 동안 뭐 별 생각 없이 기다리다가 오르면은 또 오르는 대로 있다가 또 팔고. 근데 또 이제 반대로 하루에 등락일에 신경을 엄청 쓰고 그걸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또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또 멘탈이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반대로 회사 일이나 어떤 이런 것들, 그냥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냥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또 약한 측면이 있어요, 제가. 뭐 사람들은 그냥 일을 매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뭐 그래서 회사도 지금까지 여러 번 옮겼었고 뭐 짧게 다닌 적도 많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나 아니면은 뭐 회사를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회사나 뭐 연애나 이런 것들을 그냥 무탈하게 하루하루 그냥 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민하고 멘탈이 나가는 것 같은 일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해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항상 저는 좀 느껴왔던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것들과 사람들이 느끼는 게 좀 반대인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간관계나 그런 사람에 대한 외로움은 거의 없는데 뭔가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사고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적인 부분에서 외로움을 좀 많이 느꼈죠. 이런 게 통하는 사람들이 거의 뭔가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들을 많이 좀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해소를 하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고 해왔던 것 같은데, 뭔가 나 혼자 딴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나약함도 어떤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단단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멘탈이 제일 취약했던 부분이 어떤 회사 생활이었거든요. 그 주원규 PD 채널에 그 빠니보틀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 생활이 너무 안 맞는다.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두 분도 회사 생활이 안 맞아서 결국에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회사 생활이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특히 그런 크리에이터나 1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뭐 연예인 분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딱 한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좀 잘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근데 저도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실. 조직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매일매일 뭔가 수행해내야 하는 그 구조가 저랑은 너무 좀 솔직히 좀 잘 안 맞고, 근데도 이상한 게 하면은 또 막상 가면 또 잘해요. 열심히 해.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문제인데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회사 일. 근데 회사에서도 또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사회생활을 쭉 해왔는데 마음속 이 한켠에는 항상 이 홀로서기가 있죠. 홀로서기가 있어서 주원규 PD나 어떤 빠니보틀처럼 언젠가는 이 크리에이터로서 홀로서는 지점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게 크리에이터든 뭐 AI 아티스트 이런 것도 좋고.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면은 매일매일이 사실 멘탈은 힘이 들죠. 힘이 드는데 어떻게 또 새로운 직장에서 6개월 차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해왔나 싶어요. 6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해왔지, 6개월이 어떻게 지나갔지, 정말 위기의 순간들이 스스로 많았는데 그래도 하루하루 뭔가 그 시시포스 신화처럼 돌을 매일매일 밀어 올리니까 6개월이 됐고, 그 밀어 올린 돌들이, 그 돌들의 나날들이 단단함으로 변환이 되더라, 누적이 되더라.
굳은 살이 좀 생기고 있는 거죠. 굳은 살. 그래서 그런 멘탈적인 측면도 확실히 단단해지는 부분도 있더라. 예전 같았으면 좀 포기하고 싶으면 좀 포기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든 매일매일 하니까 그냥 하게 되고 나약해지는 생각이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덜 들면서 좀 더 하루를 더 하게 되더라. 그렇게 6개월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도움이 됐던 게 좀 독서예요. 독서는 제가 1년에 한 4-5권 정도 책을 읽고 있는데 출퇴근할 때 한 10분씩 이북 있잖아요. 이북. 앱으로 예스24 이북으로 읽으면은 1년에 4-5권 정도 책을 읽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출퇴근할 때 원래 그 유튜브 쇼츠도 원래 항상 거의 잘 안 보고 웹툰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웹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애초에 폰 자체를 출퇴근할 때 잘 안 보거든요. 주로 예스24 이북으로 책을 보거나 주로 그냥 창밖에 멍 때리고 이렇게 창 밖을 바라보기. 그냥 원래 그냥 창 밖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창 밖을 바라보고 멍 때리고 있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그 지하철에 큰 유리창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앉아있는 자리에 서서 유리창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비친단 말이에요. 앉아있는 사람들 시야, 그 유리창에 비친 뒷사람들의 시야를 다 보면은 90%가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그 중에 5%는 독서 하시는 분, 그 중에 5%는 또 멍 때리시는 분들, 저처럼.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뭐 쇼츠를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웹툰 많이 보고 OTT 보시는 분들, 쇼핑.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독서를 하면서 그 텍스트를 그 읽는 과정이 이것도 좀 멘탈 관리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독서는 개노잼이거든요. 개노잼인데 너무 재미없는데 그 교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교양, 그 지적인 부분을 채우는 게 이 멘탈을 좀 차분하게 하고 뭐 그런데 좀 도움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시야도 좀 넓어주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그냥 3개를 번갈아 가면서 읽고 있는데 클루지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잘난 놈 심리학, 선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선남들을 위한 책이라고 해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그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개노잼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읽고 있습니다. 독서가 주는 좋은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나의 나약함을 단단함으로 만들어주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적으로 못 참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를 해요. 특히 이 조급함, 진짜 조급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에 따른 이 조급한 감정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급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 조급함이 딱 올라오면서 뭔가 이 다른 거에 집중이 잘 안 되는 이 여유로운 마음이 아니라 빨리 가지고 싶은 마음, 뭔가 빨리 결과를 보고 싶고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조급함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현재는 이게 제일 저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감정이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예전에는 쉽게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왔었는데 최근 몇 년 독서도 하고 이직한 곳에서 이제 버티면서 하루하루 해내려는 마음이 그렇게 쌓이면서 그런 나약감이 내면의 단단함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저도 도움이 됐던 부분들을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봤고 나는 단단해졌나? 나약함을 극복했나? 아직도 나약한 부분이 많겠죠. 클루지라는 책에서 보면은 인간 자체가 애초에 불완전하고 뇌의 작동 방식이 그냥 완벽하지 않다고 해요. 미완성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은 나약한 게 좀 당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단해지고 그런 발전하려는 노력들이 쌓여서 크게 보면은 인간이 좀 진화를 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좋은 거냐? 그거는 이제 모르죠.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군가들의 기준일 뿐이고 그 객관적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주관들이 그 모인 거잖아요. 주관들이 모인 건데 그것도 어떤 의미로 좀 편향적 사고라고도 굳이 따지면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이 단단한 게 좋다? 그게 좋은 쪽으로 진화하는 거다? 근데 그게 생존에 유리한 거다라고 하면은 또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치만 또 사람은 언제 또 죽을지 모른다는 거. 그렇게 완성에 가깝게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사고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에서 그 안톤 쉬거, 그 연쇄살인마가 자기가 타고 있는 차에 사고가 났는데 이것도 하나의 우연이다 하면서 그냥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뭔가 예측이 불가능하고 착한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쁜 사람이 벌을 항상 받는 게 아니라는 게 그게 어떤 세상의 구조인 것 같아서 뭔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 딴 얘기로 샜는데 제가 생각이 또 원체 많아서 이 주제들이 자꾸 이제 줄기처럼 뻗어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막 얘기를 해야지 좀 해소가 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